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관장님, 이건 앙땡빵땅 2020 코리아가 현재 작품을 이제 접수하는 기간이죠. 오늘은 전시를 준비하며 전시에 대한 필요한 논의나 담론을 참여 작가와 함께 진행해보는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네요. 맑은 눈의 작가, 안배파 서정적 추상 김세현 작가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승군 관장님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오늘 출연자 작가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오늘 그 참여 작가 선생님들 두 분 모셨는데요. 저희가 안개방랑을 진행하면서 저희 주최 측에서 하고자 하는 뭐 철학이라든가 담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중심적 부분들이 작가와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들의 이야기도 참 좋고 또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그 추상적 서정의 네. 김소윤 작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여러 가지 사건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하고 철학도 담아내고 하는 맑은 눈 작가 안배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맑은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을 이제 그리시고 계시죠. 네. 안병화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할까요? 네. 자, 맑은 눈 작가 안병화 선생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눈을 주제로 그림을 이제 작품을 만들어 왔고 그게 자연의 삶과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옮겨서 캠퍼스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네, 한번 선생님 이거 좀 비춰주실까요? 작품 좀 보여주세요. 네. 맑은 눈은 맞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 자, 서정적 추상의 우리 김세현 작가 선생님. 네. 저희 작품은요, 비구상과 추상 넘나들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좀 머릿속에서 구상을 추상화 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네. 자, 우리 저희 이승준 관장님이 야심차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미술문화 지도에 변화가 생긴다. 개념적인 말씀인데, 제가 볼 때도 이 개념이 좀 쓰고, 내가 문화 지도를 바꾸겠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질문에는 이제 작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재미있고, 격을 넘어 자유로운 발상을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개방랑에서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우리 작가 선생님들과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도전성, 또 실험성,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기존의 이제 화단이나 또 미술 각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 또 너무 매너리즘이라 그래서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가 다시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앙대방당에서 실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우리는 요구합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어쩌면 많은 작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점차적으로 작가 개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는 아마 이제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내놓는 작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모이면은 하나의 뭐 문화 지도가 바뀐다 이렇게 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큰 현상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편하게 이제 자기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 맑은 눈 안병화 선생님 한번 편하게. 미술 그런 문화 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루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림을 하게 된 게 이제 길을 가다가 그 호숫가에 비치는 그 그림자를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그림자는 거짓이 없이 똑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하고 같이 일치가 되지 않나 싶고 또 미술문화 같은 한국의 그 발전 취미
뭐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자전거와 이제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취미생활로 타다가 결국은 자전거를 뭐 개발할 수도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의상이라든지 뭐 용구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발전되다 보면 직업 세계와 노동 세계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느껴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모든 그림이든 뭐 그 사람들이 기술자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게 몰입되는 그런 행위를 자기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훈련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미를 통해서 모든 미술, 문화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말씀 속에 앞에 질문에 이런 뭐 실험적이거나 도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 새로움을 또 만들어내거나 이제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를 통해서 자주 접촉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움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또 빗대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가 역시 작가 선생님이시네요. 나는 그림자의 정관합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느닷없이 자전거가 나오고 재밌으시네. 자, 그러면 어떤 우리 유전희 선생님은 서정적 추상. 우리가 이제 토론 전에는 추상적 서정이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어요. 근데 결국 간발의 차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작품은 어떤 작품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단 제가 추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간의 뭐라 그럴까, 감성적인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추상이더라고요. 기본적인 뭐 구상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해보니까 추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상 작품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미술문화라고 하면 어쨌거나 대중성과 이중성의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힘든 작업들을 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자기 그 과거와 현재의 본바탕을 해서 미래를 자기 모습을 창출해내면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는 참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미술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개성,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개성을 표현한다는 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신세계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술 지식이 없으면 일단 추상을 하던 구상을 하던 그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는 벗어나다면 그거는 조금 외향성을 띌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 지식을 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살리고 그런 양성을 함으로 해서 자신 본연의 작가만의 그 주체성을 지닌 작품,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작가가 창의적인 작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습보다는 단단한 말씀을 해주시네.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 쭉 하셨는데요. 역시 지금 서정적 추상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 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표현을 하는데 결국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또 계속 이 마음을 돌지만은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작가가 하나의 이제 가치관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맑은 작가 안병학 선생님이 서정적 추상 김천자 선생님이 이제 만문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상성을 곁들여 본 난이도 굉장히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이 관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비판적 재구성 또는 비판과 해석을 통한 새로운 창작 모델, 이것을 구현해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논지 아니겠어요? 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작가들이 제일 사실은 그 부분은 어느 순간에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왜냐하면은 가장 그 평생에 걸려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그게 가장 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할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출발하는 선상에서 그 비판적 재구성,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사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해 가면서 지금 마지막 정점을 또 찍기 위한 또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제 그 방법은 갖고 계시리라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질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작은 선생님들의 독특한 사고, 이렇게 다 보겠는데요. 비판적 재구성의 예술적 표현은 개인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작 강원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넓은 범위에서. 자, 먼저 우리 서정대, 이번에는 이제 서정대 선생님 먼저 자기 아이디어, 자기의 발상 이런 것을 좀 이제 우는 듯이 뜨셨어요. 난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 네, 먼저 말씀 드려주실까요? 제가 그 이번에 작품을 하게 된 그 원인은요.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해요. 제가 처음 여행을 이탈리아로 끊었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 기쁨, 희열 같은 거를요, 제가 아직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차 이제 동남아도 가긴 했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또, 그 에곤 실레 그 갤러리에 들려서 작품들을 보면서 또 많은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주위에 이제 건물들을 찍으면서 제가 좀 뭐랄까 이 건물들 자체가 저희 그 일반 갤러리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저희 갤러리는 좀 잘 정돈되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었지만 거기는 그 굉장히 좀 뭐 흐트러 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건물 자체도 외관도 굉장히 낡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건축물 멋있긴 하지만 이 작품을 하나로서 내 마음속에서 그 형상을 허물고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그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축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회화적인 유화만으로 한다면 느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미디어를 사용을 했죠. 미디어를 사용하고 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화법을 조금 달리해서 좀 약간 터치가 투박하면서도 그 건물의 그 두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보자 해서 좀 약간의 그 미디어를 사용해서 건물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석양이 지는 이제 그 노을을 표현한 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그 중앙에 보면 그 빨간색은. 그래서 그 부분을 색상을 제가 좀 묘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조그만 이제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작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또 의외로 상당히 예뻤었는데 사진상에서 예뻤었는데 그 건물들 또한 너무 그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허물었죠. 제가 많이 허물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그 건물을 허무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일단 네. 예, 제가 그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 주위에 있는 뭐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거기와 이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 구상을 하죠, 머릿속에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희 작품이 그래도 만족스러워 보이는 추상 작품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좀 구상 작품이지만 서정적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상 작품이 되지 않나 싶었어요. 네. 예. 예. 우리 저 선생님 들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득 그 천착이라는 거, 그죠? 이게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우리 문학용어나 철학용어인데 마음속에 내적 천착이 아주 뚜렷한 그런 이렇게 발전 구도를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봐야죠. 저도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지금 그 해체적 구성주의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비판적 재구성을 하면서 현대적인 장르를 그렇죠. 왜 그 처음에 그 초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론될 때 건축 문화에 제일 큰 나라를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면서 그 건물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유분방한 어떤 출연을 했거든요. 그 공간 속에 있었던 젊은이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변화가 있기 시작했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 그게 어떤 변화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그냥 사고라든가.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도 점차 어떤 변화가 시도가 되고 또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작가들도 이제 그러한 양상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결국은 그 변화는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마음 얘기하셨는데 마음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다 다른 모양의 어떤 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화되고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도 전이 되는데 큰 일조를 했다. 건축 공간들도. 근데 그 얘기를 미학에서 초기적인 얘기고 뭐 예전에 큰 담론들이었는데 또 오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토크쇼에 꼭 선생님 작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넣어주시고 저번식으로 꼭 해주셔야 이제 독자분들이 따라가거든요. 그 서정적 추상 우리 선생님 작품을 따라가니까. 네, 여기 지금 아트코리아 방송 요 밑에 기사 보이시죠? 여기 선생님 작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 작품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있으니까 좀 다르고. 자, 이제 말 걷는 작가 아이디어나 이제 특성, 방향이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 김수현 작가님한테 하나 좀 물어보고 예, 싶어요. 수상적인 건 제가 잘 이제 본적을 못하니까 작품을 할 때 먼저 명제를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 명제를 정하시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경우는요, 명제는 정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는데요. 제 작품들이 거의 다 추상이다 보니까, 그 흐름, 그림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작품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요, 제가 어떻게 또 유출을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미소라는 작품 30번 했어요.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화병에 꽂힌 백합과 안개꽃, 이런 장미꽃, 그 정물이에요. 정물인데 그거를 또 제가 또 막 틀어뜨렸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정제된 것 같은, 정체된 그런 느낌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틀어뜨렸는데, 그게 아마 제 마음이 아니었을까. 꽃은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이 꽃을 더욱 뭔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 꽃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허물까? 그러면 그 작품을 하고 나면 그 내 마음속에서 느꼈던 그게 제목이 제가 짓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목은 나중에 짓습니다. 그냥 갑자기 또 해체주의적인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비판적 재구성 예술적 표현 같은 거를 지금 창작의 그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저의 경우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는 그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그 수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미술의 장르 이런 게 기호 이런 게 다 바뀌어요. 동서양의
따라서 자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형식도 발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점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저는 그 방법론이라는 거 재료의 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화나 조각 뭐 이런 공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료가 창작 주체의 그 삶과 자기 태도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재료가 예술의 혼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창작을 통해서 저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딱 개념화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두 선생님의 출발점은 반대예요. 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완전히 달라요. 그 재료라는 말씀이 결국은 매체는 매체로 작용을 하는데 제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의 그 힘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걸로 반응이 일어나는 효과들을 그냥 저희들도 모르게끔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유물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이 물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근데 앞부분에 저기 그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비판적 재구성을 하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하게 구성하는 요소로 바로 정신적 수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사고를 먼저 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시공간이 도착했을 때 그 사용되고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각각의 시간대별로 매체들이 활용되는데 그 매체를 통해서 이 정신적 수행의 결과물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그게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맑은 작가 안병학 선생님, 또 서정적 추상 김수현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뚜렷한 분들이 신것 같아요. 뚜렷하지 않은 아티스트가 아니죠. 네, 그 출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장님이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요 작가 선생님들의 이제 총평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선희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 안병 선생님도 그렇고 보통 작가 선생님들이 아뜨리에서 혼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중과 만날 수 있고 이런 계기들이 별로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미술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앙대빵당도 준비를 했고 또 앙대빵당 관련해서 미술관 관련 작가 선생님들도 꾸준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홍보에 또 노출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초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자기 작업도 열심히 하지만은 같이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방송도 같이 찍기도 하고 그런 작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자기 독선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서 아까 예술과 대중성을 바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나의 예술 세계는 나 혼자만의 것이지만 대중성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병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면 혼자만의 작업 세계를 가져가는 작가들보다 외부에다가 작품 세계를 이렇게 이제 소개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정리된 작가로서 또 작품 세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앙대빵당 코리아의 철학, 실용성, 대중성, 논함이 이제 조직의 협회 상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공동체로서의 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우리가 짚었고요. 이제 두 작가 선생님을 앙대빵당과 피카소리 국제미술관에 함께 하시는 작가 선생님들이 중요분들이시죠. 이 앙대빵당 전에 대한 미래 지향적 담론 또는 앙대빵당 작가들과 함께 같이 하며 나아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론을 한번 모아볼까 하고요. 자, 먼저 이 맑은 작가 안병학 선생님, 미진한 말씀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또 제안 말씀도 있고, 우리 맑은 작가 안병학 선생님 말씀 먼저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그 앙대빵당의 그 미래 지향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강의 드리자면은
문화적 삶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작가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뭐 이렇게 힘이 되는 네. 그런 문화 연구와 기획들을 만들어가는 그 피카데리 국제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작가의 가치나 이런 거를 또 발굴시켜주는 다시 얘기하면 그 미술관이 발표하는 그런 발표장이 아닌 그 훈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기가 노력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예술 서적 같은 거 보면 거의 서양 예술 중심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국적인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엔탈 뭐 리즘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던이지만은 그 오리엔탈 그런 리즘은 그 높은 나라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니까 그런 게 우리는 없고 그냥 우리만의 그 색 가지고 미술관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그 인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술관 철학을 자꾸 이제 얘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서정적 추상 우리 김서윤 장선생이 제 생각은요, 지금 정대평당전을 처음 스타트로 해서 피카데리 미술관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지금 전시 방법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계획이 서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이 방법들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방법들이 기존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하지 않던 그런 방법들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그 앙대팡당 회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과 함께 그 인터넷 전시 같은 거 그런 꼭 어떤 그 목적을 저희는 목적을 두면 좋죠. 작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술관 측에서 또한 그 목적을 두고 하면 좋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인터넷 전시를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앙대평당 그 협회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냥 프랑스 그 협회와 함께 기획을 하는 전시 이런 것도 또한 추진하시면 많은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도 주시네요. 네. 말씀. 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의 추진돼 가고 있고 또 지금 프랑스 문제 부분도 사실 조금 베이스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작가들하고 소통하는 문제에서 지금 독특한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애쓴다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시 또 이렇게 출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그 한국 작가들의 복지라든가 또는 그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지금 없는 법, 다른 나라는 있지만 없는 법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미술작가의 저작권법인 추구권을 국회에서 입법 발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발표도 하고, 그다음 발제문도 낭독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완성이 돼서 한국에도 미술 작가들의 입법을 통해서 추구권이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갈 때 작가들이 많이 좀 동참하셔서 나에게 해당됐고 내 복지를 내가 만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건너 불 건너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는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얘기해줘서 참 감사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실험적이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에서 다양성들이 추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념 철학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오리엔탈 뭐 미술도 했지만 이제 이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K-아트가 이제 완성돼서 우리 한국에는 이미 이제 국제성이라든가 또 국제화되어 있는 미술 작가들도 많이 계신데, 개념 정리가 돼서 K-아트가 한류에서 지금 미술 분야만큼 아직 큰 한류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K-아트 부분이 돼서 한국 미술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조망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 입주에서 아까 그 프랑스와의 기획전 부분은 최근에 ADHP 작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심과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여러 그 아트페어라든가 전시 부분에 외국에 있는 작가들은 거의 다 ADHP 작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국제 글로벌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환적 방식에서 우리 작가들은 내보낼 수 있는 작가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미술 시장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작가 선생님들한테 계속 홍보나 개몽적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ADHP 작가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은 그만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전시라든가 해서 서로 협력적 관계에서 아마 글로벌 미술제를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세 분이서 재밌게 무슨 뭐랄까요, 이미 만날 분들이 만나는 그런 대화 같고, 또 이 발표를 위한 발표가 아니라 정말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걸 표현하면 실험적인 장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소망이지만 우리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전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순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이 내용이다 이런 거고, 또 인터넷 전시를 하겠다라는 뜻은 굉장히 확산성. 예. 그리고 순수한 확산성.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 피카다리 국제미술관에 정말 열정을 담으신 작가 몇 분이라도 그런 전시회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그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앙대빵당도 그 온라인이라든가 또 인터넷적인 부분들 많이 거의 구축을 많이 해놨고, 또 물론 이제 뭐 AR, VR 전시관을 준비하면서 오프라인적인 부분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비대면에 맞는 이제 감상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해갖고 온 거니까 딱 맞는 말씀이고 정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앞두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조금 더 꼭 인사 말씀보다는 뭐 오늘 인터뷰 속에 놓친 게 있으시거나 꼭 하실 말씀을 그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우선 편하게 저희가 오늘 놓친 게 있고 꼭 강조하고 싶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레이디 포스트 아니겠어요? 네, 먼저 우리 서정국 수상 작가 김소연 작가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 작품 시작할 때 제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많이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더라고요. 네. 풍부해지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사진을 안 들여다가 봐요. 사진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하나 저에게는 작품이죠. 그 사진들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은 추려서 다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이 이제 거의 여행지에서 찍은 작품들이 참 많아요. 그 사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앞으로는 제가 작품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구상과는 다른 지금 그런 작품처럼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제가 변화가 온다면 또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존에서는 추상적인 그런 서정성을 지닌 작품,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말씀 올릴까요? 이렇게 앙대평당전 피카디 미술관에서
이렇게 방송 두 번째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피카디리 그 미술관이 좀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저 또한 아울러서 피카디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 걷는 작가 우리 안다화 선생님. 물감은 거짓이 없어요. 너무 거짓이었다. 마르셀 디상이 한 폭 한 폭 더 칠할 때마다 무게감도 있고 똑같은 색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피카디리 미술관이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울타리가 되듯이 멋진 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그런 눈을 보고, 항상 아름다운 눈을 보고 나쁜 거 보지 말고 예쁜 것만 보면은 또 좋은 얘기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눈 속에는 조직 세포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신경이 잘못되면 눈도 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도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항상 또 작가분들은 특히 눈하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좀 멋진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앙대방당을 좀 번창시키고 미술관을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한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작품을 일단은 볼 수가 있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알거나 또 제대로 보고 이해하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속에 작품을 하고 있는 그 동기인 그 빅 아이디어, 큰 개념을 오늘 말씀해 주셨고, 또 작품 하나하나 할 때마다의 또 다른 그 소재들에 대한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로써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김선희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구나. 또 안명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편 작가 선생님들께서 속에 담고 있는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앙대방당에도 또 하나의 또 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또 참조를 또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